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까운 시간 안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어, 가을이 지나가고 있고 곧 또 겨울이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올해 가기 전에 12월 달에 우리가 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줌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여러분을 또 힐링 캠프 외에라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겹고 제가 흥분하더라도 아, 일이 잘 되려고 저렇게 흥분하는구나 생각하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박세현 사장님에게 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동안의 훅을 우리 그 능이 소프트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기능적인 부분이나 사용 방법이나 또 사업 설명회 때 배우무 대표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훅을 실제로 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저도 이 앱을 사용하는 거는 50대가 넘어가면서 아주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조금 이렇게 꺼려지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만들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용을 좀 해보면서 제가 사용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제 기준에서 불편한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워드 광고를 직원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그거를 올리고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를 어쨌든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 이거 뭐 제 얼굴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훅 핀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제 얼굴을 봅니다. 보면서 아 이제 저도 중년이구나라는 거를 이 사진 보면서도 좀 많이 느끼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훅이 저희들 훅의 로고입니다. 그 훅 갈고리 모양으로 낚시 바늘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갈고리 모양으로 훅을 만들었는데 J라고 해서 이게 갈고리예요. 그러니까 조이널이 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끼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이 하단부에 있는 로고는요. 과거에 제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 때 로고였습니다. 이 로고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한 플랫폼에 여러 가지 로고나 또 뭐 디자인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훅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사용을 잘 안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유저가 많다라면 뭐라도 이렇게 올리고 싶은 충동이 좀 생길 건데 지금은 초창기 중에서도 극초창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재미를 줄 수가 없지만 모든 플랫폼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너지가 생기고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빗대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큰 기업들이나 멤버십 회사들이 조이널이란 작은 회사에서 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엄청 대단하게 보기보다는 아유 작은 회사가 뭘 할 줄 안다고 라는 아마 약간은 좀 웃음거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러죠.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때가 됐을 때는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어떤 야심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라하고 이제 시작되는 이 갓난아기 같은 훅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 친구가 저래 될 줄 몰랐다고. 저 애가 저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저 일이 저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고. 이런 것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면 아마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살에 데뷔하고 700억 벌어들인 가수. 2000년대 중반 유명 소속사였던 JYP 오디션에서 탈락하고 가수로 데뷔시켜준다는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큰 돈까지 날리며 절망했던 15살 소녀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한 중소기업 소속사에서 데뷔했고 데뷔 앨범마저 망했지만 소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소녀는 2011년 발표한 노래가 대박을 터뜨리며 현재 7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가수 아이유가 되었다. 네. 아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낙하산 타고 이렇게 갑자기 뜬 가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거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거나 잘 되지 않을 시간을 보낼 때는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또 어떤 기회를 잡았고 지금의 아이유라는 이 젊은 가수가 만들어진 것처럼 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우여곡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훅이 많은 사람에게는 낙하산처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가 와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는 꽤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우리는 짧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보게 됐고 갑자기 연간 매출이 40조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어두웠던 시기는 일반 유저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나 어, 개발자들은 그 기간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이널이 훅을 통해서 가져가는 많은 이점들을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훅은요, SNS 기반의 광고 리워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플랫폼이야라고 하면 광고 리워드 플랫폼인데 그 기반이 SNS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NS 기반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기반으로 두고 목적 자체가 광고 리워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정보 공유를 통해 유저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업로드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근데 훅은 비즈니스 쪽으로 특화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성장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하버드 대학원생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게 진화하고 발전돼서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된 것처럼 이 훅도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구독자의 광고 노출로 홍보 효과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훅의 구독자는 자기의 광고를 회원들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SNS보다는 효과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타깃 리워드 광고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 누가 볼지도 모르는 플랫폼 회사에다 광고를 얹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봐주기를 바라는 지역과 연령대와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광고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광고비를 유저에게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이 광고비가 플랫폼 회사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유저들은 거기에 그냥 좋은 정보들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훅은 공유, 그 수익을 조금이라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SNS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뭐 SNS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1999년도에 싸이월드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고 향수가 좀 있을 겁니다. 2004년도에는 페이스북,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와요. 23년도에 훅이 나온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저들은 전 세계 유저들은 뭐 훅이 태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 태어난지도 몰랐던 것처럼 훅이 태어났는데 제 기준에서는 인스타그램
그 후계 전과 후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광고 수익을 훅 전에는 플랫폼이나 인플루언서가 가져갔어요. 근데 훅이 나오면서부터 유저들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룡 기업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두고 훅이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고 유저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면서 훅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가려운 부분이 이 SNS 기반의 플랫폼을 나도 활용하고 있는데도 수익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게 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훅의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후발주자의 성공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의 카페로 시작이 된 건데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2천만 명의 회원들이 보유되어 있고요. 거래 금액이 연 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주고받는 거래 금액,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겠죠. 자기들끼리 거래되는 금액이 약 5조 원인데, 매출, 회사의 수익인 겁니다. 이 매출이 100억이에요. 거래 금액에 비하면 매출은 수익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도 유저가 2천만 명 가까운 유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과 또 매출이 발생이 된 겁니다. 플랫폼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필요한 유저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100억을 벌어가요. 근데 여기 밑에 잘 보시면 영업 관리비, 그러니까 이 중고나라를 홍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영업 비용이 연간 190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190억이 매출보다도, 그러니까 수익보다도 영업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나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몇 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플랫폼들은 어떤 서비스나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그런 형태잖아요. 오랫동안 적자를 봤지만 지금 엄청난 기업이 된 것처럼 계속 유지해가고 이것들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하겠죠. 이 중고나라가 2003년도에 시작해서 야, 중고거래는 이 중고나라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고나라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근마켓이 나타났어요. 중고나라는 온라인상의 카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당근마켓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표현합니다. 앱으로 만들어져서 당근마켓을 쓰고 있는데, 이 당근마켓은 중고나라는 전반적인 영역이에요. 중고거래에 대해서. 그런데 당근마켓은 지역을 한정시켜 놨습니다. 만나서 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당근마켓이에요. 근데 이 후발주자이고 컨텐츠의 내용도 지역에 조금 국한되게끔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유저는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거래 금액은 1조 원이에요. 거래 금액은 중고나라보단 적지만 매출, 회사 수익은 250억으로 중고나라보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 비용이 565억, 약 300억 정도를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만들어 놨고 유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후계 이런 유저가 당기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뭐 진짜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유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비용 때문에 이 많은 거래량과 매출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이너리 훅을 만드는데 이 영업 비용이 이들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식이 많다기보다는 좀 지혜가, 좋게 표현하면 지혜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는데 라고 하고 만든 게 훅이에요. 그게 뭐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는 홍보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사원들을 모집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이 투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훅은 앞으로 글로벌 조직인 조인을 해서 이 영업적인 부분을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 수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월급 주지 않고 결과에 따라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조직, 홍보하는 조직, 운영해는 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제가 후발주자가 이렇게 내용도 조금은 국한되어 있지만 매출이나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난다라는 것을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먼저 했고 후회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요 내용이 지금 현재 후계 가장 카테고리로 보면은 자주 보이는 카테고리예요. 왼쪽이 첫 화면입니다. 여러분 메인 화면으로 여러분의 구독자들이 쇼룸을 22,000원 쇼룸을 구매해서 내용들을 올리게 되면 이 첫 화면에 보이게 되고요. 구독자나 무료 유저가 내 게시물들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올렸던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처럼 유저들이 자기의 비즈니스 내용이나 생활들을 올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세 번째가 광고 등록, 리워드 광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페이지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개를 올렸었고 1개만 지금 게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무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입니다. 무료들은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서 편하게 자유롭게 올리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리시면 누군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 박세현 사장님이 예쁘게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누군가는 클릭해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이미지 닥터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이구나. 강의 듣는 분들도 많네. 그럼 우리 회사에도 요청할 수 있을까 하고 연결시켜주는 목적이 이 후계 무료 유저가 정보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유저와 목적을 가진 유저, 비즈니스 유저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게 이 무료들이 쓸 수 있는 환경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화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로 광고의 유료 회원들이 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22,000원 구독료를 내면 쇼룸을 제공해줘요. 쇼룸에 똑같은 내용들을 올렸을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노란 박스에 쳐진 것처럼 내가 올린 게 이 화면에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저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유료로 내는 사람들이 홍보하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일단은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그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메인 페이지에 대문 사진을 어떤 사진을 놓고 유저를 유혹하느냐는 각각의 광고주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22,000원만 내면 이렇게 노출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순서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뒤에 들어오는 게 위에 쌓이면서 앞에 게 지나가겠죠? 근데 랜덤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노출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22,000원을 낸 쇼룸을 운영하는 구독자가 리워드 광고, 내 광고를 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노란 박스에 광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내 광고를 보는 사람은 100원을 적립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데 1000명이 있다면 10만 원을 결제하게 되면 요 100원이 찍히면서 강제적으로 내가 지정한 타겟들이 볼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00원이 적립되는데 안 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휴대폰들 보시면 10원 뭐 몇 원이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광고 어플 돌아가는 걸 많이 이렇게 펼쳐 놓으셨을 거예요. 왜? 어차피 휴대폰은 계속 켜놓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몇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 100원, 50원, 500원 이런 것들은 아주 반가운 거예요. 혹시 들어온 거 없나 싶어서 한 번씩 들어가 보게 되고 이 알림 메시지는 뜨게 돼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떠서 들어가면 내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처음부터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봤던 거라면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면이 그 전에 것들도 나오게 되게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는 무료는 여기에서 활동하시면 돼요. 유료는
여기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돈을 쓰면서 내 광고를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왼쪽에 무료 유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이 유료는 그들이 없는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없는 것들을 넣었을 때 또는 좀 특화된 내용들을 넣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들어가서 보시면 내용을 파악 안 하고 보시면 뭐 다 똑같네 라고 하고 보시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그 디자인도 독특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인 거예요. 유튜브인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들 보면 예쁘게 만든다고 검정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내용들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면 뭔가 좀 아직 불편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인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을 완성했다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유저가 많아지고 여기에 구독자나 광고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혹은 훨씬 더 성장해 나갈 건데요. 딱 한 가지, 올 겨울이나 내년 봄 정도 되면 이 사진만 올라가는 이 페이지에 이제 15초에서 20초짜리 영상도 올릴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훅에서 하되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이 유료 페이지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에게는 이것 봐라라고 할 수 있는 관심의 이 대상이 되고 있고 유저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몇십원 모아가지고 몇만 원 만들려고 그랬는데 100원, 200원 모아가지고 10만 원, 20만 원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NS 플랫폼과의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기존의 SNS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들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죠. 뭐 한 부분만 넣으라고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든지 업로드 시키면 되는 겁니다. 플랫폼 회사나 인플루언서들, 구독자나 이런 그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수익이 만들어져 가요. 스폰을 통해서든지 또 플랫폼 회사에서 어떤 정한 대로의 수익들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활용하는 유저에게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랫폼 주도형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정해놓은 툴 안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광고주가 금액을 정할 수 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유저를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업 조직이 따로 없어요. 회사의 직원들이나 지사를 두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월급을 주면서 운영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홍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훅은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도록 좀 특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의 차이인데 당근마켓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매출이 크고 수익이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장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중구난방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비즈니스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플랫폼 회사보다는 인플루언서나 유저,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팔로워가 많은 사람과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고주 주도형입니다. 광고주가 내가 인원수를 정할 수 있고 내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하고 훅은 그러면 어떤 수익이 생기냐면 보통 플랫폼이 출금을 신청할 때 자기가 적립금이나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출금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게 그 플랫폼의 수익이에요. 훅도 출금을 할 때 여러분이 10만 원이 쌓여 있었잖아요. 10만 원을 출금하게 되면 3만 원이 훅의 수수료입니다. 수익입니다. 이 수익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유 보너스나 조인을 해 직급자에게나 이런 수익들이 공유되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업 조직이 기존의 SNS는 영업 조직이 없습니다. 근데 조이널이라는 영업 조직이 있어요. 지금 조이널은 아주 초창기예요. 극초창기예요. 이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5만 명, 10만 명, 뭐 한 50만 명 넘어가는 순간 훅은
저 세상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0만 명이, 아니 10만 명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여기에 담아낼지 몰라요. 그게 자기의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요. 또한 홍보 비용, 비용이라고 써놨네요. 홍보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왜? 지금 조인을 안에서, 훅 안에서 정해놓은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 마케팅대로만 지출이 되면 이 영업조직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홍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초기에 유튜버나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하고 계약을 해서 홍보할 때만 초기에만 자금이 들어가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영업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보면 후기 매출이 성장했을 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처럼 영업비용이 훨씬 매출보다 오버하지 않는다라는 장점들은 훨씬 이 후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후기의 시작은 조이널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좀 오해를 해요. 훅이 만들어지면 조이널 회원, 지금 내가 대리점인데 지사장인데 직급자인데 내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조이널의 회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훅 회원 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바깥의 일반적인 플랫폼이에요. 조이널이 요만큼인데 훅이 이만큼 되려면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홍보 비용, 영업 비용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훅을 이렇게 제가 만들지 않죠. 조이널하고 연계를 짓지 않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조이널을 통해서 훅을 성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조이널이 이런 성장을 하고 있다면 훅도 이런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훅은 조이널과 훅은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조이널이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이널과 상관없이 훅은 또 다른 생태계, 또 다른 유저들이 영입되면서 엄청나게 성장해 갈 거라고 봐져요. 이렇게 작은 훅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조이널과 훅이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될 때까지는 조를 같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비로소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들이 이건 뭐야? 라고 하고 달라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자생적으로 유저들이 영입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10,000명, 5만 명이 될 때 이 유저들이 똑같이 훅에 계속 담겨야 돼요. 그리고 한 1,000명의 1만 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유저는 미리미리 일반 유저들을 훅에다가 계속 유저를 추천하고 있을 겁니다. 왜? 비전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 유튜브나 인플루언서가 들어오잖아요. 조이널 회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 이 사람들 벌어갑니다. 조이널 회원 여러분들은 10명, 100명을 추천할 때 이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들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단위의 유저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적다 하더라도 이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가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를 만나도요. 이들이 돈 때문에 훅을 홍보하려고 하지 훅을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하고 지금은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 이 속에 들어와 보면 유저가 아직 적잖아요. 저는 한 10,000명이 넘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릴 거라고 봐요. 우리가 10,000명까지는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될 것 같으면 10,000명 정도 넘어갔을 때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훅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명 될 때까지는 조이널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훅을 같이 추천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훅을 만들고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 만들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조인을 지금 우리가 줌 강의를 통해서도 조인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굳이 훅을 또 왜 만드느냐입니다.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저들을 어쨌든 만들어 갈 거니까 이 유저들을 활용해서 훅을 한번 성공시켜 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꿈꿔왔던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이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훅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멤버십을 넘어 플랫폼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멤버십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성장했는 멤버십 회사는
연간 1조가 맥시멈입니다. 이거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글로벌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물류의 멤버십은 글로벌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역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관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그 나라의 사회성이라든가 풍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물류 멤버십이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성공했는데 외국에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정말 그 나라에서도 필요한 컨텐츠라면 플랫폼은 아주 쉽게 넘어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 넘어갈 때 힘들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오는 족족이 회원 등록하고 구독료를 내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 플랫폼은 유저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잘만 맞추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이너를 글로벌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 훅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멤버십을 넘어서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방판이 대표적인 회사가 인셀덤입니다. 저 한 번씩 이렇게 인셀덤이나 애터미 네트워크 회사들 얘기할 때 이 회사들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회사들은 넘사벽이에요. 지금 신생 회사들은 이런 회사처럼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게 바람이고요. 거의 신적인 멤버십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후발주자인 신생 업체들은 이들의 좋은 장점들을 벤치마킹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성장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잘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민국의 멤버십은 이것이 한계구나라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셀덤이 연간 4천억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매출이 연간 4천억입니다. 지금은 이제 매출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떨어지고는 있잖아요. 네트워크로 보면 아미 뉴스킨 뭐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애터미가 1조 시장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 말로는 넘어갈 수 있는데 아미 뉴스킨보다 굳이 이렇게 1등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이제 배부른 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1조 시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멤버십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다른 신생회사나 다른 좋은 회사에 뺏길까 싶어서 늘 긴장 상태고 상위 직급자들이 노는 직급자는 거의 없습니다. 노는 순간 조직 다 무너집니다. 인쇄 수익은 생길 수 있지만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는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면 저도 멤버십 좋아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지 시간적인 자유가 쉽게 그렇게 주어지진 않아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 방판 회사인데 글로벌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로 4조를 만들어갑니다. 1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글로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옆에 보시면 일반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7조, 8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예요. 대한민국 회사가 멤버십인데 글로벌로 넘어갔을 때 4조라는 매출이 또 최대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플랫폼 회사입니다. 글로벌로 나간 플랫폼 회사에 제가 매출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인스타그램이 현재 20억 명의 유저가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130조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23조입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오늘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도 아니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은 40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 기업 가치가 1000조입니다. 매출이 91조입니다. 연. 유튜브 기업 가치는 200조고요. 연매출은 18조입니다. 넷플릭스 기업 가치는 80조고 연매출은 40조입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 단위를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플랫폼이나 멤버십은 이 10조 미만에서 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글로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근데 컨텐츠 자체가 글로벌에서 받아주는 그 컨텐츠는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SNS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훅이라는 이 컨텐츠는 SNS 기반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넘어갈 때는 아주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했을 때 얘기지만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이너리 글로벌화 해 나갈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훅을 활용해서 글로벌로 나갑니다. 글로벌로 조이너리 나가면 그 나라에서 훅을 또 홍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이너는 대리점 330만 원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여러분이 제공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훅인데 글로벌은 훅밖에 없습니다. 훅으로 외국에 나가서 멤버십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글로벌의 훅은 조이너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30만 원의 구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20만 PV가 20만 PV가 잡히잖아요. 그럼 20%의 판권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구독 신청을 하는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에 4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돼요. 4만 원 수익을 벌면서 30만 원짜리 구독자들을 막 조이너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리뉴얼을 3만 3천 원 해 나갈 거예요. 여기에서 또 20%의 판권들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홍보 매니저입니다. 이 훅을 홍보하는 매니저로 구독 신청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의 판권이니까 4만 원 수익이 발생되는 게 시작인데 제품이나 뭐 지금 우리 조이널 안에서 나오는 상조나 K셀이나 뭐 PG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뭐 활용도 안 되고요. 훅 무료 유저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자. 우리 훅은 중개 수수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천인 이렇게 쓰지 않고 중개인, 중개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중개한 무료 유저에게 리워드 광고 적립금이 발생할 경우 내가 훅에 30만 원 구독 신청을 하고 홍보 매니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훅의 무료 유저를 막 추천할 거예요. 그 나라에.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막 추천하면 그 무료 유저들은 인스타그램처럼 들어와서 자기가 뭐 사진 올리면서 뭔가 활동들을 해 나가겠죠. 근데 이 사람의 중개인은 나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조이너 회원에게. 이분이 적립금, 광고를 봐서 적립이 될 때마다 그 적립금액의 10%가 이 중개한 사람에게 중개 수익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무료 유저는 여러분 몇 명 추천하시겠어요? 중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훅이 한 1만 명이 유저가 이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볼 것도 좀 있어요. 영상도 돌아가요. 이러면 여러분들 몇 명 하시겠어요? 100명은 좀 뭐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료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100명의 무료 유저를 중개를 했더니 후기 어느 정도 광고도 실리고 이러면서 3만 원이 이게 뭐 2달이 걸리든 뭐 3개월이 걸리든 3만 원의 적립금이 발생됐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3만 원이면 300만 원이에요. 매출이. 300만 원에서 10% 수익이 됩니다. 이 10% 받기 위해서 30만 원 구독 신청을 하고 리뉴얼 3만 3천 하는 거예요. 10%가 수익이 되면 30만 원의 중개 수익이 발생이 돼요. 이게 1개월 만이든 6개월 만이든 1년 만이든 꾸준하게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하는 일 하면서 이 조이널에 등록해서 유저를 추천했더니 이런 수익이 발생했다라면 30만 원 수익에서 3만 3천 원 리뉴얼 하겠죠? 리뉴얼 안 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후계 유저가 계속 담겨가기 시작할 거라고 봐져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중개한 무료 유저 중에 2만 원에 2만 2천 원의 구독료를 내서 쇼룸을 나도 가게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홍보하겠다라고 2만 원의 구독료를 결제하게 된다면 50%인 만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중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 3개월이 걸렸던 6개월이 걸렸던 내가 100명의 이 2만 원을 내는 구독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의 매출이에요. 여기서 50%인 100만 원이 중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 100만 원의 중개 수익 50%를 받기 위해서 30만 원의 구독 신청을 최초하고 3만 3천 원의 리뉴얼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리뉴얼을 안 하고 죽은 사람은 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이 돈을 계속 내게 돼요. 이 돈들은 이 개인이 영업해서 만들어낸 수익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활동들을 통해서 130만 원의 인쇄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업을 관리를 쭉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130만 원이 3만 3천 원만 내면 계속 수익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구독료를 내는 내가 중개한 구독자가 나 이거 리워드 광고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한 1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의 광고 리워드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중개 수익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내년 정도 넘어가면서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누가?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블로그를 통해서든지 유저를 막 자기들의 능력껏 추천할 거예요. 중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아르바이트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글로벌에 나갔을 때는 글로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대한민국에 조인을 하는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이 30만 구독 신청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10만 원이 30만 원이 6개월 뒤에 50만 원이 되고 1년 뒤에 300만 원의 이런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 사람은 리뉴얼 3만 3천을 계속하면서 이 수익을 벌어가겠죠. 개인 영업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조인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지금은 조인을 얘기하라 그러면 제품 받아야 되고 서비스 이런 것들 써야 되니까 막 그런데요. 훅만 쉽게 이해하고 있으면 훅을 가지고 조인을 전달할 때가 저는 온다고 봐줘요. 그게 내년 봄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계속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훅의 비전이고 조인의 비전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권리 수익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조이널과 조이널이 글로벌까지 나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조직이잖아요. 조직 중에서 이 조직이 온전하게 홈런 친다, 롱런 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겁니다. 보장은 없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롱런 한다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아메, 뉴스킨, 애트미보다는 오래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저거는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진 형태니까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거라 같다는 거죠. 관리하지 않아도. 그게 권리 수익을 주는 거예요. 건물이나 부동산 땅들 어디 도망치진 않잖아요. 건물이 세워져 있는 한, 땅이 있는 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값어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멤버십은 직급이 값어치가 올라갈 거다? 기존의 멤버십 방판이나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조직 매출에 따라서 올라오는 수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조이널은 훅을 통해서 지사장, 대리점, 직급자들의 이 판권들이 공유 보너스가 지분처럼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회사가 매출이 커지고 글로벌로 넘어가고 훅이 만약에 성장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받아가는 수익보다도 올라갈 거라는 좀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멤버십도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대리점으로 정착시켜 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한번 딱 찍고 나면 저는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한다고 보고 제가 지금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보시죠.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은 가장 안정적인 조직이 이 피라미드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야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그러는데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이게 우리 조이널의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부 직급이나 하부 판콘이 가장 많은 걸 당연한 거잖아요. 제일 꼭대기가 로얄 크라운 지사장이에요. 그 밑이 크라운이고 조금씩 이제 더 넓어집니다. 트리플, 더블, 지사장, 대리점, 매니저. 결국 이 매니저들이 30만 원짜리가 들어와서 이런 영업 활동하고 나도 해볼 거야 나도 해볼 거야 100명이 들어왔다가 50명은 한두 달 만에 포기하고 50명은 또 소개해가지고 100명이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소비자 시대 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매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위에 있는 직급자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것은 어떠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30만 원 구독 신청하고 3만 3천 리뉴얼 하시는 분이 50만 원을 번다라면 피해자 아닙니다. 자기 영업을 통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분이 수익이 안 생겼어요.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피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헬스 끊겠다고 6개월치 60만 원 끊어놓고는 1개월만 가다가 안 갔어요. 5개월치 환불 안 받았어요. 피해자입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서비스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인원수를 로얄 크라운을 200명까지 어쨌든 회사가 만들어 갈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서 오늘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습니다. 200명의 로얄 크라운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하부에 크라운은 1000명, 트리플은 3000명, 더블은 7000명, 지사장은 2만 명, 대리점은 10만 명, 매니저는 500만 명.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 명의 유저가 만들어졌을 때 로얄 크라운이 200명 정도 될 거다. 뭐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일이 좀 어렵습니까? 일이 쉽다라면 대리점 이 하단부로 시기가 넘어왔다고 보셔야 돼요. 일이 어려울수록 꼭대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개척기로 봅니다. 개척기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막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수익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오후쯤 되면 갑자기 내일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게 개척기예요. 이제 얼마나 마인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볼륨을 키우고 갈 건데 개척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멈추거나 서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3년도부터 24년도가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개척기를 넘어가고 있고 초창기에 돌입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24년도가 지나고 나면 성장기로 넘어갈 겁니다. 성장기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여러 가지 고뇌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겁니다. 초창기에 정말 수고하셨던 분들, 남들은 서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한 발짝씩 더 떼서 조금이라도 볼륨을 키웠던 분들은 이 성장기 때, 안정기 넘어왔을 때 엄청난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믿으시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대입니다. 24년도에 지사장을 판권 공유 보너스를 100만 원, 더블 지사장 직급 공유 보너스를 300만 원, 트리플 600만 원, 크라운 1000만 원, 로얄 2000만 원. 이게 24년도 목표입니다. 이 목표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로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사장 하나를 들고 계십니까? 더블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까? 트리플 도전하셔야죠. 더블 하나를 더 가지셔야죠. 지사장 하나 더 가지셔야죠. 그래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아 그때 남들은 서 있고 멈춰 있을 때 내가 움직였던 게 보람이 있구나. 결국 기회의 신은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똑같이 느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조이널이 글로벌로 넘어가고 또 훅이 성장하고 글로벌로 넘어가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5년도는 곱하기 2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지사장이 200만 원, 트리플이 1,500만 원, 로얄 크라운이 한 6천만 원 정도. 25년, 사실은 24년도에 이런 수익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후기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조이널 조직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후기는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후기 유저가 많아져서 후기 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직급자들의 수익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갭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볼륨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하고 영업적으로 누가 도움을 충성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직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직급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들을 준다는 게 훅을 통해서예요. 저는 로얄 크라운을 1억까지 만들잖아요. 26년도에 지사장 300만 원, 로얄 크라운 1억까지 이렇게 한번 꿈꿔봅니다. 왜? 로얄 크라운은요. 25년, 24년도 넘어가면 로얄 크라운은 1년에 한두 명 나타날까 말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이 로얄 크라운은 엄청난 지분을 가진 사람처럼 공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아이유가 본인은 가수가 될 거야 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사기도 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찰나에 오디션에서 선택이 되게 되고 가수로 만들어지면서 700억이라는 돈을 번 것도 한순간에 어떤 기회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조이너리 훅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 어떠한 시점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를 갖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마동석이라는 친구가 저보다는 형이네요. 한 살 많은 형이던데 마동석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백지영이 하는 말인데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백지영이라는 이 영상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마동석 덕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백지영. 데뷔 전 마동석은 백지영의 헬스 트레이너였고 속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많이 친해져 같이 잘 놀러 다녔다고 한다. 그때부터 마동석은 나는 연기를 할 거고 영화도 만들 거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백지영도 응원을 했는데 마동석은 무조건 헐리우드로 간다길래 백지영은 여기서부터 내가 꿈의 싹을 잘라야 하나 싶었다고 한다. 왜냐면 그때는 마동석 비주얼의 배우들이 많이 없었다며 백지영은 마동석의 트레이너로 참 괜찮은 사람인데 힘든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응원은 못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동석은 그때 백지영에게 뱉었던 말을 전부 이뤘다. 영화 범죄도시의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로 성공했고 마블의 이터널즈 시리즈에 출연하며 헐리우드 진출에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후 백지영은 누가 원대한 꿈을 품고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저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리더들과 조이너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글로벌을 씹어먹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왜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업을 확장한다 했을 때 확장하는 만큼 수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벌면서 볼륨을 키워갔을 때 나중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로또 하나가 매달 주어진 로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5년도 내년에는 글로벌이 이렇게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5년도 정도 우리가 글로벌 페스티벌을 하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요? 전 세계 회원들, 직급자들 참석하게 하고 저도 외국 기업 멤버십에 있을 때 마카오까지 가보고 해외로 가서 참여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글로벌 페스티벌이 25년도에는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지고 여기 뒤에 사진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지금 중강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신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